안녕하세요. 잠이온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먹게 되는 수면제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요, 그 미국의 수면제 사용이 최근 31%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식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린 현대인들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면증을 앓고 있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수면제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구팀은 이에 대해서 수면제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불면증 치료를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수면에 대한 나쁜 습관을 고친다거나, 혹은 수면제 이외의 다른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보조식품, 영양제 이런 쪽으로 치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을 찾는 환자분들 또한 수면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다 보니까 잘 알고 있고 익히 알고 계시고, 되도록이면 수면제를 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있는 수면제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근데 쉽게 잘 안 되니까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수면제 사용이 줄었다고 해서 모두가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은 아니겠죠. 가끔은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나마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작용이 적은 수면제를 찾게 되는데요.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수면제, 이게 과연 존재할까요? 수면제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약이 졸피뎀입니다. 스틸록스, 졸피드, 졸피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처방이 되는데요. 졸피뎀 타르타르 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동일 성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처방되는 게 졸피뎀인데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알려진 부작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두통, 현기증, 건망증, 환각, 악몽, 피로감,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변비가 생겼어요, 무기력감에 빠졌어요. 이런 다양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용량을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뇌 활동과 사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될 경우에 의존성이 계속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끊기가 자꾸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수면제를 중단했을 때 금단 현상으로 더 심한 불면증, 반동성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의할 부분이고요. 끊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먹고 계속 그 약에 의존하면서 잠을 자다 보면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약을 복용하는 용량이 조금씩 자꾸 더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유도제인데요. 이건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흔히 우리가 감기약 먹으면 졸린다, 잠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콧물이라든지 비염, 가려움증의 어떤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는 항히스타민 제제가 다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부작용을 활용한 것이 바로 이 수면 유도제인데요. 수면 유도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까? 그냥 두통약, 개보린 같은 그런 약처럼 그냥 편하게 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다음 날까지 졸음이 지속된다거나 시야가 몽롱해지고 눈이 뿌옇게 보인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역시 너무 많은 양의 용량을 복용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수면 유도제라고 불려지는 약들을 사서 먹었는데, 하나를 먹었는데 반응이 없더라. 그래서 두 알을 먹는 사람도 있고 세 알을 먹는 사람도 있고, 효과가 없어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약을 조금 더 자꾸 강한 약으로 자꾸 갈아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졸피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능하다 그러면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잠을 못 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내가 병이 심하구나, 더 많이 먹어야지, 더 센 거 먹어야지, 이런 걸로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요거 먹어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일단 한번 버텨보자,
그래도 이거 먹고 몇 시간 조금 잤으니까 좀 버텨보자,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멜라토닌인데요.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멜라토닌은 일반적인 수면제에 비해서 대체로 좀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로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두통이라든지 목농함, 소화불량, 우울증, 그 다음에 어지러움, 이런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 멜라토닌 보충제, 건강보조식품으로 처방 없이 살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방전 받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뭐 출장 갔다가 올 때 좀 사가지고 오신 거, 이걸 그냥 처방 없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약마다 그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함량이라든지 용법이라든지 이 세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에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멜라토닌을 드실 때는 처음부터 하나를 드시기보다는 반알 정도만 드시면서 몸에 불편한 건 없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용량을 조금 더 늘려서 하나. 근데 하나를 먹었는데 조금 어지럽다, 몽롱하다,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몸 같지가 않다, 뭐 이런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하나에서 다시 반알로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최소 용량을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떤 종류의 수면제 보조제라 하더라도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짧은 기간 동안 정확한 용법으로 최소 용량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수면제는 결국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잠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꾸만 이렇게 도움을 받다 보면 결국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과잉 보호 아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아기를 감싸 안고 엄마가 다 해줄게 이렇게 키우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엄마 없이는 못하는 그런 친구들처럼 약 없이는 내가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스스로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수면제를 중단하고 스스로 잠을 청해 보려고 해도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시 수면제를 또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또 엄마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수면제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안전한 수면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불면증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해서 스스로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궁극적인 불면증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못 자게 만드는 원인들이, 내부적인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고,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면 그걸 교정을 해줘야 되고, 오장육부 중에 어디가 고장이 나서 약해져서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하면은 그거를 보충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원인을 풀어줘야지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는 힘이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풀어주는 게 결국은 불면증의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증상이 너무 심해서 뭐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잠을 못 자면서 나타나는 아주 극도의 피로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했을 경우에는 수면제나 안정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단계가. 그리고 그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수면제랑 조금 이별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 단계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수면제와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드시는 것이 맞으시고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부작용이 적고 조금은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약들을 찾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수면제 중에서는요, 졸피뎀, 수면유도제, 멜라토닌,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그나마 멜라토닌이 조금 더 낫긴 합니다.
효능 대비 안정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에서는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도 일정 기간 그걸 먹고 좀 괜찮더라고 하면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먹고 안정을 찾으면 다시 끊어낸다라는 기분으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졸피뎀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먹는 게 맞는데 아주 소량으로 짧은 기간 드시는 게 좋고요. 너무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안 먹고 줄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의 원인을 찾아서 풀어주는 노력을 함께 병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졸피뎀을 끊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서 결국에는 졸피뎀과 이별을 할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불면증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치료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